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잠이 아닐까?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고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못 자면 못 자겠지가 아니고 몸과 마음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F코드 너나코 나혜란입니다. 성인의 적정 수면 기준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게 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적게 자고도 충분히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한 9시간 정도는 자야지 나는 일상이 가능해 라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정신과학에서는 길게 잠을 자야 일상이 가능한 사람들을 long sleeper, 그러니까 오래 잠을 자야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5시간 정도만 자도 충분한 사람들을 short sleeper, 짧게 자는 사람들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타고나는 일종의 체질인 거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7시간 정도를 자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건강한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정도를 잤다고 오랜 기간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잠이라는 건요, 사실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고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적인 것 을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기네스북에 무려 11일 동안 안 자고 깨어 있어서 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랜디 가드너입니다. 11일 동안이나 안 자고 깨어 있었다. 아무튼 이 미국의 랜디 가드너는 그 17살 때 학교의 과학 실습 프로젝트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실험에 도전했다고 해요. 잠을 안 잔 지 이틀째가 되자 눈에 초점을 잃었고 사흘째에는 환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6일 정도 지나니까 자기 근육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물론 단기 기억상실증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는 거의 고문이죠. 예전에도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게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이렇게나 중요한 건데 단순히 그냥 못 자면 못 자겠지가 아니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병리적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결국 이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14시간 꿀잠을 자고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긴 했는데요. 아무도 이런 실험은 다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신과 의사로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 말고도 그럼 잠을 못 자면 일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의 기능을 간단하게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잠을 한 7, 8시간 자는 동안 이게 잠이라는 게 단계가 다 있거든요. 신체 회복의 단계가 있고 또 심리 회복의 단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꿈을 꾸는 잠 있잖아요.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무의식이라고 하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낮 동안이나 혹은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고통, 상처를 자면서 회복을 합니다. 낮과 밤은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밤에는 뭔가 상처를 회복시키고 인체의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되게 안정화되고 이런 과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이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푹 자면 몸이 알아서 회복을 해줍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푹 자면 그때 우리가 마음에 입었던 낮 동안의 상처, 기분 나빴던 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나름대로 해소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잠을 못 자면 뭔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불안증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럴 뿐 아니라 아무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뇌도 신체의 일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뇌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은 뇌는 이제 물론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하긴 하지만 뇌가 쉬지 못하면 낮에 반짝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려고 혹은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하시려면 밤에 충분히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밤에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정도 자고 더 일을 한다.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네. 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앉아서 활자를 보거나 단순히 눈에 익히는 것이 아니고 낮에 본 것을 밤에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즉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뇌의 깊은 곳으로 저장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다음 날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일주일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해하는 지식 또 암기하는 지식이 되는 건데요. 이 과정이 밤에 없으면 낮에 10권의 책을 본다 한들 밤에 저장이 안 되니까 다음날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정신이 맑았을 때 공부한 것, 또 업무한 것,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깊게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많이 자거든요. 7, 8시간은 꼭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살고 싶으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10시간 이상 혹은 12시간을 잔다. 이거는 우울증의 신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가 기분장애의 증상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잠으로 회피한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기 싫어서 너무 무료해서 잠을 많이 잔다. 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잠이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회복은커녕 무기력한 것만 심해질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 바이오 리듬을 깨뜨리기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잠만 잘 자도 웬만한 질병, 웬만한 상처 이런 거 다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불면증 말고도 수면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증상들, 다른 질환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크게 말하면 우리가 수면 장애의 하나의 병인 거죠. 과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사과, 이제 요렇게 말하는 게 불면증이고요. 그걸 다 아우르는 거는 우리가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수면 장애는 이제 잠을 못 자서 생각하는 불면증뿐 아니라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시도 때도 없이 잠에 시달리는 기면증도 있고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것도 잠이 들지 못하느냐, 아니면 잠이 드는데 깊게 못 자느냐, 잠이 드는데 깼다가 못 자느냐, 아니면 잠이 들긴 했는데 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느냐, 사실 굉장히 분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잘 잘까? 아니면 안 먹고 계속 못 잘까? 두 개를 선택하라면 저는 먹고 잘 잘다.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먹고도 잘 자게 우리가 인지행동치료, 수면위생 교육, 수면위생의 교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원칙적이고 베스트인데, 사실 그러려면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생활을 바꿔야 되고, 하루 동안 낮에는 바짝 일하고 저녁에 일관된 시간에 자야 되고, 습관을 교정해야 되고, 성격도 이완시켜야 되고, 너무너무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 불면증이라면 차라리 이 수면제를 먹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다만 수면제를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제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약을 먹고 저는 분명히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냉장고에 있던 이 콜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나?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콜라가 어디 갔지? 그러고 보니까 콜라가